요즘 댓글 보니까 세도약 기금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요? 조건이 너무 복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제도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되냐 안 되냐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준을 하나씩 정리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편에서는 세도약 기금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지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기준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전 MC 소희원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오늘 계속 나오는 세도약 기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부터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세도약 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 중에서 사실상 갚기 어려운 빚을 정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연체 채권을 기금이 매입한 뒤에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각하거나 감면하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서 다시 갚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다 없애주는 제도라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판단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신청해서 판단받는 구조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뒤에 심사를 통해서 정리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세도약 기금이 금융사 채권을 매입해서 정리하는 제도라면 대부업체 빚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정확히 짚고 가셔야 됩니다. 대부업체가 세도약 기금 협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감면이나 소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채권을 강제로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참여율이 낮다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사실인 상황인 거네요? 네, 현재 기준으로 참여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의 핵심 정책인 만큼 참여 금융사는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고 실제로 어떤 금융사가 협약에 참여했는지는 세도약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도 순차적으로 반영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5천만 원 기준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보는 건가요? 이 기준은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원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장기 연체로 이자가 많이 불어 있어도 원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빚이 여러 곳에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개인별로 전부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별, 채권별로 판단합니다. 각 금융사에 대한 원금이 각각 5천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산 금액이 많다고 해서 바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연체 7년이라는 건 날짜를 어디서부터 계산하는 건가요? 기준일은 2018년 6월 19일입니다. 이 날짜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된 채무라면 대상이 되고 하루라도 이후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6월 18일에 연체가 시작됐다면 해당이 되고 2018년 6월 19일에 처음 연체됐다면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서는 연체가 처음 발생한 날짜가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 말고 카드사나 저축은행, 또 대부업체 빚도 해당될 수 있을까요?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금융사가 세도약 기금과 매입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디에서 빌린 빚인지 그리고 그 기관이 참여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은행 말고 공공기관을 통해 생긴 빚도 포함될까요? 네, 포함됩니다. 신용보증기금 같은 공공기관 채무도 세도약 기금 매입 대상입니다. 다만 아무 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원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2018년 6월 19일 이전부터 연체가 시작된 채무여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면 정책자금 대출처럼 공공기관을 통해서 생긴 빚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조건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사행성, 불법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채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도 취지상 고의성이 강하거나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인지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건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세도약 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뒤에 대상이 되는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을 따로 알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빚진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제도 적용받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융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채무는 세도약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협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금융사의 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사가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내 빚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도약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채권이 실제로 매입이 되면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가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네, 오늘 내용 정리해보자면 세도약기금은 기다리면 다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라 내 빚이 기준에 맞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봐야 하는 제도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편에서는 내 빚은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전액 탕감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세도약기금은 의지가 아니라 채무의 성격과 연체 상태가 맞아야 출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기준이 복잡해서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더 불안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리가 지금 내 상황을 차분히 점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클리어!